인간은 정말 무서운 운전자들이고 웨이모가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웨이모의 로보택시는 수백만 마일을 주행했지만 인간보다 훨씬 적은 부상을 일으켰습니다. 웨이모는 인간보다 약 10.4배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2025년 말 기준으로 미국 도로에는 로보택시가 2,500대밖에 없었고 인간이 운전하는 차량은 2억 9,700만 대 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제대로 작동합니다. 웨이모는 두뇌, 자금, 데이터 모두 갖췄지만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저는 조시입니다. 오늘 인포그래픽스 쇼 에피소드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정말 작동한다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장, 보이지 않는 경로. 웨이모 시스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모회사인 알파벳을 생각하면 그럴만도 하죠. 웨이모 자율주행차는 인간 운전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도로와 상호작용합니다. 웨이모 자율주행차의 가장 큰 강점이자 약점은 바로 기계처럼 사고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운전을 새롭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크루즈 컨트롤, 충돌 경고, 차선 보조 기술에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 등 빛을 이용한 감지 및 거리 측정 기술을 결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운행하는 도시의 매우 정밀한 지도를 사용합니다. 이 지도는 구글 스트리트뷰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방식으로 수집됩니다. 우리는 한 방향만 볼 수 있고 거울이나 사각지대를 확인해야 하지만 웨이모는 위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운전석안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에서 지도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거리를 주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AI 시스템이 미리 정해놓은 경로를 따라 조종하는 원격 조종 자동차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경로가 3개의 3차원 모델 안에 경로가 그려지면 AI가 모든 것을 제어합니다. AI는 조향, 가속, 제동을 담당하는 액추에이터를 조종합니다. 이것은 운전하는 것과는 다르고 오히려 자동차가 실시간으로 조종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최첨단 기술로 20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안전 통계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기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모든 통계에 더해 웨이모 차량은 부상당한 자전거 이용자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관련된 사고를 약 80%나 더 적게 일으킵니다. 교차로에서는 부상 사고가 90% 이상 감소합니다. 전반적으로 중상 의심 사고는 약 92% 감소했습니다. 2025년 6월까지 웨이모는 9,600만 마일 이상의 주행 기록을 쌓았다고 주장했고 사고율은 우버와 리프트 같은 사람이 운전하는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실수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규칙을 어기고 집중해야 할 때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우리는 피곤하거나 화나거나 아플 때 또는 술이나 약에 취해 운전하기도 합니다. 자율주행차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율주행차는 하드코딩된 규칙, 장애물 회피 알고리즘, 예측 모델링, 그리고 객체 감지 기능을 통해 정해진 규칙을 따릅니다. 사람들이 대충 하는 반면 자율주행차는 매우 규칙적입니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웨이모 차량이 계획을 정확하게 따르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지만 바로 그 엄격함이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웨이모의 진짜 시험대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도시입니다. 그 시스템이 도시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단순히 실현 가능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아무도 운전할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심은 정지된 곳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며 예측할 수 없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매우 정밀하게 미리 만들어진 지도에 의존한다면 그 지도 역시 똑같이 빠르게 진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수도관이 터지거나 신호등 고장, 갑작스러운 차선 추가, 공사로 도로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주황색 콘, 임시 표지판, 우회로, 형광조끼를 입은 작업자들이 곳곳에서 움직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는 불편함이고 집에 빨리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웨이모 자동차는 상황이 다릅니다. 알파벳이 지도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따라야 할 보이지 않는 트랙이 끊기면 인간처럼 즉흥 대응이 어렵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알파벳이 정말로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을 계속해서 다시 매핑해서 자율주행차가 원활하게 운행되도록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2장, 공포의 긴 이야기. 이 점이 웨이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로보택시 대중화의 여러 장벽 중 일부를 설명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기억하세요. 이 회사는 작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바로 알파벳, 즉 웨이모의 모회사이자 구글과 유튜브의 소유주로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세계 최고 프로그래밍 엔지니어 인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거의 다 성공하지만 구글 제미니는 예외죠. 그들은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투자하며 기술 적용과 지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매년 도시를 추가하고 있고 이 영상 제작 시점엔 약 6개 도시에서 운영 중입니다. 2026년 2월에는 6세대 차량의 도입도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까지 그들은 2억 마일이 넘는 주행거리를 기록했으며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들의 비전 시스템은 인간의 시각이나 일반 자동차 카메라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는 귀도 달려 있습니다. 외부 오디오 수신기의 약자입니다. 이 장치들은 주로 응급 차량의 사이렌 소리를 감지해서 웨이모가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의 길을 막지 않도록 해줍니다. 알파벳은 한때 그들의 애정을 쏟던 프로젝트였던 것을 확장할 수 있는 자금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시를 지도를 만들고 갱신하는데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 구조의 유동적인 특성이 오래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두더지 잡기 같은 효과가 따라옵니다. 한 문제를 해결해도 알파벳이 대응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죠. 자율주행차가 위치를 파악해도 사람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이며 이 분야에서는 이를 엣지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황들은 기이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미리 예측하거나 보편적인 대응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통계학자들이 말하듯이 이것이 바로 롱테일의 공포입니다. 이런 드물지만 중요한 이상현상은 인간은 즉시 이해하고 반응하지만 컴퓨터는 완전히 당황하게 만듭니다. 닭장으로 가득 찬 트럭이 너무 급하게 회전해서 도로에 닭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사람은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을 것입니다. 웨이모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술 취한 사람들이 넘치는 할로윈 밤, 번화가의 큰 길에서 차량이 달리던 중 공기주입식 공룡 의상을 입은 사람이 거울을 떨어뜨려 차량의 디지털 센서를 혼란스럽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런 상황들은 가정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황당한 일들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그런 상황을 피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지 않아 홍수, 물에 돌진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는 경찰이 총을 꺼내든 범죄 현장을 피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간 운전자라면 상식적으로 피할 줄 아는 상황이죠. 그리고 저희가 발견한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는 202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가 아닌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고 20피트나 끌고 가면서 여러 심각한 부상을 입힌 일이었습니다. 그건 인간이라면 쉽게 내릴 선택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웨이모가 대중이 자율주행차에 타는 걸 조금 불안해하게 만들 만한 몇몇 주목받는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웨이모 차량들은 멈춘 스쿨버스를 위험하게 지나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2023년 N개를 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2대의 차량이 연이어 같은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2024년에는 자전거를 탄 사람을 치고 전신주와도 충돌했습니다. 가장 기이한 예외적인 상황 중 하나로 웨이모 차량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인터넷 유명 보데가 고양이인 키캣을 치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큰 파장으로 한 지역 감독관이 지방정부가 자율주행차를 불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2026년 사건에 비하면 약하게 느껴집니다. 당시 웨이모 택시가 총기 난사 사건 현장으로 가는 구급차를 막았습니다. 인간은 인간 실수로 피해를 입습니다. 무인 차량은 기계적 오류에 취약합니다. 생성형 AI 시대에 이런 점에 더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오직 인간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우리는 실제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무인 자동차가 학습하는 방대한 원시 데이터 속에서 실제 진실과 현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평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를 실제로 특이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것이 하드웨어에 가해지는 위험을 감안할 때 위험할 뿐만 아니라 매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희귀한 예외 상황의 문제는 단순합니다. 아무리 학습해도 세상은 혼란스럽고 늘 새로운 상황이 생깁니다. 웨이모 차량 운행 컴퓨터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탐색할 수 있게 가상 AI 테스트장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성공률을 높이지만 같은 문제가 남아있고 그들은 모든 상황을 예측하거나 실시간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웨이모 차량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멈춰버리면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최악의 경우이지만 여전히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웨이모가 숨겨진 비상대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진정한 자율주행차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비밀을 드러내는 대책입니다. 자율주행차의 한 가지 장점이 뭘까요? 이런 영상을 볼 시간이 더 생기니까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눌러주세요. 걱정 마세요. 차는 여러분이 몰아봐도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3장 기계 속의 유령. 자율주행차, 즉 무인 자동차는 때로는 신기술을 설명하는 기술 용어이기도 하지만 마케팅 용어에 불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비상 상황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중단되면 차량의 제어가 필리핀에 있는 과로한 기술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웨이모가 자율주행차가 인간 운전자보다 낫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진짜 비상 상황에서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인간이 여러분을 구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웨이모는 이 부분에 대해 모호하게 말해왔으며 원격 근무자들이 종종 40대 차량을 동시에 담당하지만 직접 운전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단지 AI 시스템에 지침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게 말장난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제3자 비상운전자에게 의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홍보와는 달리 그다지 흥미롭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시스템이 악의적인 해커에게 해킹당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열어두기 때문에 심각한 보안 위험이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의 반대 의견을 표명한 에드마키 상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해외 원격 지원 운영은 적대적인 행위자에 의해 물리적으로 장악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로 인해 수천 대의 차량을 운전자처럼 제어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외국 세력의 무기로 죄 없는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자율주행 택시가 갑자기 10,000마일 떨어진 테러리스트의 거대한 RC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왜 일부 사람들이 우려를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4장 자본의 악몽. 웨이모의 인상적인 안전 통계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만약 자율주행 택시 산업이 결국 전 세계적으로 10,000만 대의 무인 차량을 보유하게 된다면 약 40대마다 1명의 긴급 원격 지원 요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최소한 25만 명의 기술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운영이 얼마나 복잡할지 생각해보세요.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일을 위해 엄청난 수의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사무실과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 초기 개발 비용은 알파벳 같은 대기업에도 부담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운전자가 직접 차에 타는 게 덜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사고 위험이 더 높아 보여도요. 사실 웨이모는 운전자를 완전히 없앤 적 없고 단지 다른 곳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결국 저렴한 가격에 직접 운전하지 않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험을 원한다면 버스 정기권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규어가 100년 유산을 30초 만에 망가뜨린 과정을 확인하거나 이 영상을 시청해보세요.